안녕하세요. 코즈버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사실 기술적 반등을 기대했지만요. PC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난 탓일까요? 오늘 우리 장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5월 한 달간 고금리에 치이고 또 고환율에 치이고 이렇게 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코즈버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6월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 또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까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이죠.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1대1로 상담 진행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 전화가 부끄러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는 1515 4자리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종목에 대한 고민,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즈버 투나잇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한 주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주고 또 우리의 다음 주 장을 잘 준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준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문가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불금 늦은 시간 항상 매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왕의 주식을 사는 남자 이준기 멘토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 힘든 시장에서도 반드시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제 공략방,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당장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 함께 공략해 드리니까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손절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공략방에서는 제가 절대 하면 안 된다. 코스닥 적어도 지금에서는 반드시 반등 나온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코스닥이 약 1% 가까이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관적인 시장을 너무 아니야, 뭐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늦은 불금이지만 여러분들 밖에서 뭐 음주 안 하시고 또 놀지 않으시고 지금 방송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미 수익 나신 겁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네. 저와 함께 또 본격적으로 6월 어떻게 준비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힘든 5월은 이미 지나갔고요. 이제 6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히든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히든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히든 종목 제가 정확하게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상방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현재 한 차례, 두 차례 나와주고 있고 지난주에 바로 고개 빼꼼 내밀면서 급등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 이후로 한번 어떻게 된지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하루 만이죠. 금요일 제가 방송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에 하루 만에 바로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해당 종목이 제가 이제 막 시세 분출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직 이 종목명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충분히 갈 자리 남아있다. 아직까지 시세는 제가 단언코 바닥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폭등하는 종목들 여러분 놓치셔서 많이 아쉬울 텐데 이 종목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에 있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해당 종목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잡아보실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자, 이 히든 종목뿐 아니라 최근까지 또 계속해서 시장이 어려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희망을 줄 종목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종목
설명드릴 텐데 일단 최근까지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차전지 이제 좀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하고 살짝 발을 담그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런 종목들보다는 2차전지 중에서도 이 종목을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라고 후반부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달 아무리 힘들더라도 6월달 시장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손절에 지치신 분들,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공략방 오시면 제가 바로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 찍어 드리니까요. 같이 돈 벌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일단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히든 종목 바로 추천 다음 날 14% 급등세 나왔고요. 이 관련 종목 명의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1515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빠른 장중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말머리에는 2차 전지 테마 어떤 종목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히든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하고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단 코스피는 보합권에 소폭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그래도 탄력도 높여주면서 1%대까지는 아니지만 0.96% 오른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덜어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물량 담아내는데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대형주 위주의 매수 포지션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됐죠. 외국인이 홀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2,5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면서 나 홀로 하드캐리한 하루였는데요. 종목들 흐름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전일과 동일한 가격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 3.3%나 밀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약세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오늘 크게 밀렸는데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지금 혼조세 나타나고 있죠. 일단 해운주는 그래도 강했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해운 운임이 계속해서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한해운 15% 상승했고요. STX 그린로지스가 19%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는 SK 어제 이어 오늘은 11%나 올랐더라고요. 이혼 소송 그 관련된 판결 소식이 나왔고 이것과 관련된 또 자세한 얘기는 이따 전문가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테마 또 오늘도 고개를 빼꼼 들어줬는데요. 그 전에는 사조시푸드, CJ시푸드가 강했더라면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수산테마에서도 한성기업 그리고 동원수산을 위주로 올랐는데요. 그리고 또 음식료 업종도 올랐어요. K푸드 수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오전장에서 교촌 F&B가 강하게 올랐는데 또 장 막판에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개파락하면서 음봉의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이 부분도 특징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MSCI 리밸런싱, 재조정 이슈도 있었죠. 자, 코스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그런데 이제 전기차 관련 업종들만 살아남았어요. 테슬라도 상승을 했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하게 반등 나와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일단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끔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자율주행 테마들도 상승세 나타났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 상승했고요. HLB는 하락했습니다. 엔캠도 2차 전지 같이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세가 나와줬고 이번에는 2차 전지가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었는데 또 전문가님이 2차 전지 관련주 있다가 히든 정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오늘 시장 바라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오늘의 중요한 이슈 3가지 꼽아주셨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도 많지만 그중에서 간략하게 3가지만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SK 경영권 프리미엄 부각 채태원 1.4조 재산 분할의 주가 불분납 이슈인데요. 최근에 이제 채태원이 이제 부인과 이혼에 합의를 했고요. 판결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채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도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바로 턱 밑까지 지분을 갖고 있는 제3자가 네.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K라는 주식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만 원 돌파했다가 이제 이러한 재산분할 이슈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SK라는 지주사 여러분들이 좀 투자 매력도를 높게 보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주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주사의 성격상 주가가 큰 폭의 급등이 나오기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공략방 오셔서 저랑 같이 공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다시 고개에 든 미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 한국 증시에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당 이 원 달러 환율이 1,380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던 게 역사적으로 통틀어 보면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대부분 매출이 수출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은 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 보신 것처럼 이 금리 이슈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쭉 우리나라 증시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21년도에 금리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최근까지 금리 인상을 올려왔지만 금리는 이미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가 많이 겪어봤고 맞아봤던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화장품주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또 클리오도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출 호조 초입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려울 때 실적을 바탕으로 펀더멘털을 튼튼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주고 있고 현재 증권사들도 너도나도 관련주들의 목표가를 주상향 발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들은 이제 시장이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저점을 잡아가는 그 시점 혹은 저점 찍고 반등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화장품 섹터 내 순환매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화장품 종목으로 수익 못 내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같이 공략해 나가시면서 수익 나가시면 되겠고요. 네. 결국 이 시장이 언제까지 꺾일 것인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인가 이 부분이 포인트죠. 네. 왜냐? 이걸 또 알아야 우리가 화장품 주식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저랑 같이 이야기 해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 코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네. 제가 이 코스닥 주봉 차트를 제가 이제 공략방에서도 이밀 닳도록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지수가 빠져봤자 830포인트나 말씀드렸고 오늘 딱 830 찍으면서 반등 보여줬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은 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보시면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지지 흐름이 나옵니다. 또 여기도 지지 흐름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 이제 저항으로 맞고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계속해서 이 지수가 835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주봉상에서 이평선 120선 지지 를 받고 있는데 현재 해당 구간에서 이 코스닥 이렇게 주봉상에서 거래 대금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좀 우려할 부분인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봉의 흐름이에요. 일봉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저점을 찍었을 때 2020년도 저점을 찍고 23년 고점 기록했을 때 이걸 이렇게 등분을 나눠보면은 이 가운데 지수 포인트가 약 803포인트입니다. 800포인트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80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쫙 그어보면은 이 80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지지 흐름을 보이기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가 한번 과거에 쭉 올랐다가 정확히 중간 평균값 800포인트 부근에서 한 차례 이탈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살짝 위태해 보이지만 떨어져 봤자 800포인트 부근입니다. 현재 포인트에서 코스닥 지수 한 4% 해당하는데 이러한 조정은 충분히 일주일 안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서 이슈 받고 있는 관련주들도 이미 먼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떨어진 거 손절해야 되나 걱정하실 텐데 그런 대안들은 다 제가 이미 이번 주에 모두 공략방 안에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힘드시다면 빨리 오셔서 시장 대응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다 하시다면은 종목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셔서 많이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SK 관련된 이슈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일단 이 SK 그룹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겠죠. 또 지금 화장품 테마, 진격의 화장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K 수출 정말 강한데요. 저도 이 화장품 테마 정말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 또 이 테마들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1515입니다.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또 마음껏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전문가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그리고 우리 6월 한 달간 어떤 이슈에 집중해 보면 좋을지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종목의 차트를 바라보면 좋을지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네, 먼저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HBM 이슈 때문에 좀 하락세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도체, 특히 DRAM 가격은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지난번 분기 때 역사적으로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을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주가도 슬슬 올라올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신 첫 번째 종목 바로 신택입니다. 신택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PCB 생산 제조 업체인데요. PCB라고 하면은 이제 프린티드 서킷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반도체 칩을 박아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신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분기로 따지자면은 5분기 1년하고 3개월 동안 실적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흑자 전환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슬슬 주가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어느 정도 올랐지만 우리가 지금 딱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적기가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AI 메모리 반도체도 수요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그동안 좀 힘들었다면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다. 우리가 좀 투자해 볼 만한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달러당 환율이 1,380까지 솟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 부담이 되겠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신택 같은 경우가 바로 수출 비중이 높아서 현재 고환율 환경에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택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 부분 설명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은 이 화면이 신택의 종목별 매매 동향입니다. 이렇게 제가 주황색 박스로 그려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5월 30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주었습니다. 자,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 보시면은 당일 발생한 거래량이 76만 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기관 트래킹 기법에 따르면은 당일 발생한 거래량의 10% 이상 기관이 매수를 줬다면은 해당 종목은 기관이 시세를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일 발생 거래량이 76만 8천 주인데 기관이 16만 2천 주를 매수해 줬습니다. 이 말은 뭐냐? 10% 그러니까 7만 6천 주만 매수해 주면 되는데 기관이 그 이상 16만 주 매수해 줬다는 겁니다. 자, 이날뿐 아니라 과거에도 여기 보시면은 5월 28일이죠. 이때 발생한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약 40만 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관이 매수한 수량은 4만 3천 주입니다. 당일 발생 거래량 대비 10% 넘어가죠. 이렇게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여기 보시면 또 투신 자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중장기 성격에 강한 투신도 매수해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 매매 동향 보실 때 뭐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량을 보셔서 아, 이 종목이 현재 기관이 좀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트 보시면 이제 신택 일봉 차트의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저점을 찍었을 때가 2023년 1월 달에요. 2023년 1월 달 이렇게 저점 찍고 나서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단기 고점을 찍습니다. 이평선 모두 돌파하고 고점을 찍는데 이 해당 고점대 가격을 넘어서면서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전 정고점 부근 가격대를 최근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폭 조정을 보였지만 이렇게 조정 보일 때 여러분들이 눌림 구간에서 담아가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종목은 기관이 당일 발생 거래량 대비 10% 이상 매수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소폭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들도 사 매입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도체 섹터 중에서 이 신텍이라는 종목 이제 막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였고 반도체 디램 가격도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져간다면 충분히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텍에 이어서 이제 동방입니다. 동방 같은 경우에는 그 신텍은 이전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주가가 오늘 눌림을 받았어요. 시장이 좀 어려웠죠. 그런데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해상 운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부각을 받은 건데요. 동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 하역 그리고 육상 해상 운송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종합 물류사입니다. 종합 물류사.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 왜 해상 운임 가격이 올랐냐면은 예멘 후티 반군이 선박을 공격하게 되면서 현재 홍해 부근에서 운임이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해상 운임 가격이 올라간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종합 물류사기 때문에 운임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또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홍해 사태 여파로 해상 운임 가격 상승함에 따라서 해당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동방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색하실 것 같아요. 이 동방 무슨 기업인지 하실 텐데 맞아요. 좀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끼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매매 기법 중에 바로 이 기법인데요. 이 루트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일봉상에서 여기 시점 보시면 2023년 10월 이때 저점을 찍습니다. 10월 달 저점을 찍는데 10월 달 저점을 찍었을 때 이 10월 달 중에 고점을 찍은 그 고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가가 바로 여기인데 이 가격대를 제가 이 검은선으로 줄을 쭉 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이렇게 저점 찍고 나서 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전에 고점이 우리가 기준선, 루트 매매 기법에서는 그라운드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 검은 선이 바로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검은 선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주가가 10월 달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발생한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단위가 10만, 100만, 1000만입니다. 5천만 거래량 터진 거고요. 고가 부근에서 가격이 3,000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죠. 그렇죠? 1,000억 이상인데 이렇게 거래 대금이 과거에 1,000억 이상 터지는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해당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저점의 주가가 빠질 때마다 오히려 저때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갖고 있는 주식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주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식 사 모읍니다. 물렸는데 빠져나와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은선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5월 달에 드디어 2,280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장중 3% 이상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현재 주가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시장이 떨어지고 있지만 떨어지는 요인에 해당 종목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략해 나간다면 충분히 수혜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힘든 떨어지는 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심텍과 동방. 이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진입가, 1차,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앞서 종목들 설명해 주시면서 루트 기법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오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먼저 만나보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루트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면은 이 차트를 보실 때 많은 분들이 해당 기업이
상장되고 나서 과연 처음에 주가가 전고점 가격이 어디인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보실 때 일봉상에서 이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이랬으니까 이쯤이 바닥이겠네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시장에 처음 상장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봉상에서 봤을 때 특히 제약바이오 오를 땐 끝도 없이 오르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일봉만 보시고 여기 저점이야 들어갔다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난 제약바이오는 안 맞아. 차트를 잘못 보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과연 이 종목들이 현재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내가 지금 이 가격을 들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지 구입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는 게 바로 루트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가 밸류에이션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법을 알아야 되고요. 차트 최초의 단기 저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 가격대의 주요한 저항대 라인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고점 가격대 동방 차트 보신 것처럼 이 기법에서는 제가 이렇게 그라운드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전고점 가격 기준으로 상하 변곡점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변곡점 매매라는 것은 올라가기 전에 타이밍 공략하는 겁니다. 급등 전에 선침해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변곡점 매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장기 투자 또한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 하나만 그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언제 사?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건 쉬운데 팔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또 샀는데 5년, 10년 기다릴 수 없잖아요. 매수 타점, 이 주봉상입니다. 주봉상. 이 매매는 직장인분들도 많이 쓸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주봉상 차트에서 20선 지지를 보이는지 혹은 위로 걸쳐져 있는 이평선을 종가상 돌파 안착하는지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말로 들으면 잘 모르시니까 실제로 한번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일봉상에서 3년 차트를 본 게 아니고 최초에 상장됐을 때 그때 시점을 본 겁니다. 최초 저점 확인한 게 이날이거든요. 이날. 이때 연도가 1999년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그때 최초의 저점을 확인했으면은 이전에 고점, 전고점이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전고점 사셨으면 줄 쭉 그거 보시면은 이제 검은 선이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검은 선 기준으로 이렇게 저항이 발생하죠. 그리고 급등 나왔다가 이렇게 또 지지 보이고요.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항, 또 여기 이렇게 지지, 또 저항. 그러다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곡점 매매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 저항도 손 하나로 쉽게 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 급등이 나온지 한번 저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건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상에서 이렇게 이평선, 이입선 기준으로 위아래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급등이 나온 여기 사각형 박스 구간 잘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을 지지하는지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된다 말씀드렸죠. 주봉상에서 이렇게 이입선을 이루어주고 타고 올라가다가 지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이거 지진지 어떻게 알아? 더 빠지면 어떻게 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주봉상의 차트고요. 일봉상에서 이전에 고점을 일봉상에서 돌파 안착하는 캔들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은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타점 대비 해당 종목 210% 상승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램테크 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보성 파워텍처럼 처음 상장했을 때 최초의 저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최초 저점 이전에 최초의 전고점 가격 확인하십니다. 그럼 이 전고점 가격이 그라운드가 되는 거고요. 선을 쭉 그어 보시면은 검선 기준으로 이렇게 저항 확인되시죠? 여기 또 지지 나와주고 있고요. 주가가 또 이 검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또 박스권에서 어떻게 급등이 나온지 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점 보시면 이렇게 주봉상에서 위에 걸쳐져 있는 이평선, 여긴 지금 회색깔 120 이평선이 걸쳐져 있는데 이 이평선을 종가상 돌파, 안착할 때가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잘 모른다 하시면은 이전에 고점을 일봉상에서 돌파, 안착한 거 확인하시고 매수하셔도 되지 않습니다. 자, 타점 대비 9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해당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최초 저점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전고점 확인하신다면은 검은 선 쭉 그으셨을 때 여기 이렇게 저항대 확인되시죠? 여기도 저항대. 아, 정말 쉽습니다. 네, 눈에 쉽게 보이시죠? 여기도 저항대. 그러다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옵니다. 이 급등 포인트 저랑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차트가 보시면은 이렇게 주봉상에서 122평선은 쭉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차트가 이 상승하를 반복하다가 상방에 걸쳐져 있는 주봉상 122평선을 종가상 돌파 안착하면서 장대 양봉 함께 거래량도 나와줍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캔들 주봉상에서 캔들 하나 쉬어갑니다. 일봉상에서 5거래를 시행하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냐? 바닥 구간에서 강력하게 캔들이 하나가 딱 나오면서 이 돌파해야 되는 가격들을 돌파한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면서 이 라인 돌파했을 때 이렇게 보통 평균 5일 눌림목으로 쉬어갑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네, 전문가님. 혹시 루트맵의 기법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보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럼요.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인증사진 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본방사수 그리고 또 이렇게 전문가님, 준기님 오늘도 울도 여전히 멋지십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 나이스 데님 아까 또 방송에서 이제 네. 뵙겠다 인사 드렸었는데 아, 그래요? 네, 본방사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그리고 또 황문현님께서도 이렇게 즐거운 주말 보내라고 네 아까 남겨주셨고 지금 우리 해버 나이스데이님이 열심히 본방사수 중이신가 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네. 주식을 안 봐야겠다 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올라갈 종목 아니니까요. 끝까지 주식 여러분들 손에 놓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서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다양한 소통들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입장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타점 대비 58%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루트맵의 기법 보실 때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공략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해당 종목에 이렇게 루트맵의 기법으로 기준선 그라운드 가격 그거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선 참고하시고 아, 내가 지금 이 주식의 가격을 고평가에 갖고 있구나 아니면 저평가에 갖고 있구나 판단이 드실 겁니다. 혹은 손실 중이신 분들도 이렇게 검은 선 딱 한번 그어 보시면 지지 저항 쉽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쉽게 대응할 수 있으시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음 종목은 에이텍 모빌리티라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은 어떻게 기법으로 급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단기 저점 이렇게 확인하시고 나서 또 이전에 전고점 가격 그라운드죠. 수선 쭉 그어 보시면 해당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가 나왔다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지 흐름 보입니다. 또 어느 순간 주가가 검은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항대 확인되시죠? 여기서도 저항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은선 위에 있을 때는 아, 어느 정도 매도로 대응하면 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밑에서는 아, 분할 매수로 가져가면 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옵니다. 이 급등 타점이 중요하죠. 같이 보시면 이 검은선 그라운드 가격대를 기준으로 주가가 위아래 등락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오는데 이 네모난 박스를 보시면은 주봉상 22평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지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는 고점을 돌파하는 일봉상의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셔라 말씀드렸어요. 타점 대비 106%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주의 하나씩만 갖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빠르게 회복을 보이겠죠. 자,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핫했던 화장품 관련주인데 네. 저점 확인 이후에 당월에 고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방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검은 선을 기준으로 또 주가가 돌파 보였다가 지지 또 떨어졌다가 저항 보이다가 떨어지고 또 최근에 저항 보이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검은 선 위로 돌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봉상 지지 흐름 보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보이는데 이때 이후로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아까 매수 타점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에서 22평선 지지하는 흐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그때 매수하신다면은 타점 대비 4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대보 마그네틱인데요.
최초의 저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죠. 입에 붙으실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단기 고점 그런데 확인하시고 쭉 오다가 또 급등을 보이죠. 이 시점 자세히 보시면 이제 검은 선 그라운드 가격대를 기준으로 주가가 위아래 등락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어느 순간 20선 주봉상 20선을 지지하는 흐름 보이는데 이제 다 아시죠? 네, 제가 다음 이제 무슨 말을 할지 이제는 고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일봉상에서 캔들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라. 그럼 타점 대비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매 기법이 없다,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공략방 들어오셔서 요청하시면 루트 매매 기법뿐 아니라 60 변곡점, 3일체 등등 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니까 이런 게 좀 있어야 시장에서 그나마 좀 수익을 낼 확률이 올라가겠구나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힘든 시장 저를 많이 좀 괴롭혀 주시고 또 많이 요청해 주시고 귀찮게 해주시면 또 친절히 도와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그럼 전문가님 좀 괴롭혀도 괜찮을까요? 네, 전 네. 친절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괴롭혀도 됩니다. 아니, 궁금한 점이 화장품 테마 이슈에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또 진짜 요즘 시장에서 그나마 강한 게 화장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게 앞으로 저점을 깰 때까지는 계속해서 화장품주를 보긴 해야 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셨고 아까 코리아나 차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화장품 그 테마 안에서 코리아나 종목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보고 계시나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것도 반대로 아직 저점에서 오르지 않은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이런 애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화장품 종목들을 고점에서 공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언젠가 해당 종목으로 단타를 치시다가도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에 올라가는 섹터 자체가 화장품의 수급이 몰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진입하기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화장품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화장품주 중에서 이 많이 올라갔네? 좀 많이 부담스럽다. 다른 화장품주 없나? 하고 눈을 돌릴 구간이 네. 아직 화장품 종목 중에서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지 않은 다른 화장품 종목들. 예를 들면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세화 PNC라는 종목도 화장품 관련 기업이거든요. 네. 해당 종목도 여러분들이 일봉상의 차트를 쭉 돌려보시면 지금 거의 완전 바닥 구간입니다. 그 종목뿐 아니라 다른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도 이 화장품이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미용, 야외활동 관련된 이 미용기기들도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관련주를 종목 공략하실 때 이게 대장이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이거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대장주들도 결국 해당 섹터 내에서 종목이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과매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저점 다른 화장품 수속주를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일단 화장품에서 미용기기 테마까지 약간 주가가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요즘에는 경기에 민감한 게 화장품 테마다 보니까 미용기기 테마들도 주의 깊게 보시고요. 또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세화 PNC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주가가 바닥인 상황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저희가 기다리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당장 우리가 다음 주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올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때 손절은 거의 없고 손실은 거의 없고 저점에서 미국의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가처럼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아까 심텍 반도체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섹터인데요. 2차 전지 중에서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1년 중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에코프로는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실 때 지주사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다만 현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아직 오르지 않았고 모멘텀도 좋고 지금 사면 적어도 5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적어도 50%입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 이런 전자제품에 공정에 들어간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전자 재료용 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한솔그룹의 밑에 있는 계열사입니다. 한솔그룹 다 아시죠?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생산 설비 쪽에 68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680억,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해당 종목의 자기 자본 대비 50%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뭐 설비 투자를 해도 통상 뭐 자본금이 한 10%, 15%, 이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의 투자 비용이 자기 자본 대비 50%입니다. 거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리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 차트를 보여드릴 거지만 현재 주가가 바닥이고요. 생산 설비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는 또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이 대폭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뭐 기업의 CEO들이 이런 설비 투자, 특히 자기 자본 대비 50%가 넘는 이 거액을 투자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내부 회의와 그리고 거시경제 그리고 초안 모든 환경 고려해서 투자를 하겠죠. 심심해서 김 부장 회사가 좀 허전한 것 같아. 네. 공장 하나 세워. 이러진 않단 말이죠.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공시만 보더라도 이 종목에 어떤 호재가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년도에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일 때 해당 종목은 실적주로서 네.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어.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공장 설비 증설을 통해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현재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게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에서 루트맵 기법으로 봤을 때 여기 저점 당기 찍고 나서 해당 연도 이 줄을 쭉 그어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22,7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26,000원이고요. 떨어져 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루트 매매 기법 봤을 때 최초의 고점인데 이 가격대가 현재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라갈 때 쉬지 않고 올라갔죠. 이런 경우에는 매물대 확인, 체크 과정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상승을 이때 지금 주가 여기라고 과정 보면은 올라갈 때 한 번 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대가 25,000원, 6,000원이에요. 그런데 전고점이 8만 원입니다. 네. 거의 3배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전에 발굴했던 뭐 LNF, 한미반도체 저점 대비 400%, 500%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도 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나 좀 테슬라, 엔비디아 쭉쭉 올라가는 거 직장인분들 그냥 담아두고 싶어 하시죠. 그죠? 네. 그리고 뭐 매일매일 뭐 시세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매수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내 드리겠죠. 파세요. 열어봤더니 수익률이 그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 수익률 달성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시장 힘들다고 해서 주식 투자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가시는 종목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셔서 당장 다음 주에 올라가는 종목부터 먼저 공략하시고 이 전문가 좀 본 눈이 있는 것 같다 판단 되시면 또 이런 종목들도 저 믿고 저점에서 담아가 보신다면은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이거를 더 사야 됐네 라고 또 후회를 하실 겁니다. 욕심 끝이 없는 만큼 제가 그 욕심 가득가득 채워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그럼 혹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나 아니면 단기인가요? 아니면 중장기인가요? 제가 이 시장에서 이 네. 단타도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안 받을 때 매수를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네, 그때서야 이거 뭐야? 맞아요. 이걸 지금 받네 하세요. 그때 이제 사시는데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때 누구나 눈으로 찾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기 전에 저점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네. 저가에서 사야 나중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또 이뿐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 단타로 많이 매매하기를 원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 단타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수익을 많이 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저점 대비 300%, 400%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단타는 경우에는
당장의 돈이 수익이 눈에 보여 좋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크게 개선시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들어가셨을 때 전략적인 공략할 수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가격대를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이게 보시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25,000원 가격대가 있어요. 25,000원 가격대를 이렇게 지지하다가 어느 순간 또 떨어지고 나서 저항대 받고 떨어지다 다시 한번 올라섰다가 또 최근에 시장 안 좋았죠.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검은 선 25,000원 가격대를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보세요. 장중에 거의 한 13%, 15% 가까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이 종목은 저점에 있고요.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갈 종목은 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네. 이미 이 자연에서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거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시나 아니면 현재 2차 전지의 업황, 추세를 봤을 때 이미 시장에서 정해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를 언제 발견하느냐, 언제 매수를 하느냐 이 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신다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전략적인 가격대에 오게 되면은 네. 이 종목 안에서 특정 가격대 범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단타 치시면서 수익률 챙겨 가시다가 네. 본격적으로 시세가 분출되면서 급등이 나올 때 그때는 우리가 단타 안 치고 얌전히 손 놓지 말고 그대로 주식 손에 꼭 쥐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아 이제 가는구나 하면서 가자 외치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되세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자 내리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뉴스 터질 때 우리는 내리고 물량 넘기고 수익 내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몇백 번 올랐네요. 이렇게 또 인사 주시면 전 그거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뭐 단타도 좋지만 단타 종목 고르는 것보다 우리 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안에서 가격 밴드 내에서 전략적으로 매수매도 단타 반복하면서 수익 챙겨 가신다면 그것도 오히려 편하고요. 단타 치실 때 뭐 비중 5% 들어가신 분들 계신데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라면 단타 치실 때 비중 좀 더 크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놀이터처럼 편하게 놀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앞으로 올라가시는 종목들 안에서 올라가면서 좀 매매하시면서 편하게 네,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매매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쭉 오를 만한 종목을 가지고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솔직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단기 매매는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이렇게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루트 기법 매매부터 또 60 변곡점 매매 기법도 다양하게 보유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 배 아프셨던 분들 오늘 히든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코즈부 투나잇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 PCE 물가지표가 발표되니까 그 부분도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